도대체 그게 진짜 한국 여권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그냥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된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 살고 있는 리사 슈나이더라고 합니다. 32살이고 프리랜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색감과 실루엣에 민감한 편이었고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세상을 보는 성향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디자인 쪽으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유럽 패션 브랜드의 그래픽과 컨셉 디자인 외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어머니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고 계세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이 항상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지만 동시에 독립심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죠. 일에 있어서는 자부심도 컸고 유럽 안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일은 반복되고 자극은 사라지고 디자인이 그냥 먹고 사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건 지난 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디자이너 협회 행사에 참석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였습니다. 그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국 심사대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모두 피곤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죠. 저도 지친 얼굴로 줄을 서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던 동양인 여성이 심사관 앞에 서자마자 불과 몇 초 만에 쿵 하고 도장을 받고 미소 지으며 통과하는 겁니다. 심지어 질문 하나 없이요. 그걸 본 저는 멍하니 있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건네며 저는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 그냥 통과한 거예요? 무슨 외교관 여권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심사관이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분 한국인이에요.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아서 심사도 간단한 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이 빠졌어요. 한국,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때까지 제게 한국은 단지 K-팝, 김치, 드라마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 어디든 있는 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신뢰받는 걸까? 그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그날 밤 미넨 집에 도착해서도 짐을 풀기보다 노트북부터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어요. 왜 한국 여권이 강력한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유튜브 피드는 온통 한국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엔 정말 밤새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핸드폰을 두고 내리면 다음 역에서 분실물로 찾아갈 수 있어요. 병원은 예약 없이 바로 가고 가격도 놀랄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들은 어쩌면 조금 서툴지만 따뜻했고 솔직했고 인간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 낯선 따뜻함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저기 진짜 그런 곳일까?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유럽 국가들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아시아는 그저 여름에 휴양지로 가는 곳 정도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뭔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던 중 한 공모전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디자인위크 국제 디자이너 초청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심장이 폭발하듯 뛰었어요. 망설임 없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했고 제출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지. 그냥 도전해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틀 만에 메일이 왔어요. 당신은 서울 디자인위크 초청 디자이너로 선정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다시 공항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게 진짜 한국 여권이었던 거예요.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점점 강한 끌림으로 바뀌었어요. 공항에서 본 짧은 장면 하나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상을 몇 개 본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무의식 중에 다시 한국 관련 영상을 찾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궁금할까?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조각을 찾은 것처럼 무언가 본능적으로 맞닿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영상에서는 서울 한복판에서 우연히 쓰러진 외국인을 한국 시민들이 다 함께 도와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 하나 지나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 일정까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댓글엔 각국의 시청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남기고 있었고 저도 그 중 하나였어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유럽에서 그렇게까지 남을 챙기는 사람들을 자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영상들 사이로 우연히 어떤 외국 여성 유튜버가 만든 브이로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이었는데 편의점에서 밤늦게 컵라면을 사 먹는 영상이었어요. 딱히 특별한 건 없었지만 거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일상이 담겨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 혼자 거리에서 라면을 먹고 길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왜 그녀는 그렇게 느꼈을까? 왜 나는 지금 이 화면을 보며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며칠 후 저는 한국에 다녀온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녀는 런던에서 일하다가 회사 프로젝트로 한 달간 서울에 다녀온 디자이너였어요. 그녀는 단언했어요. 리사, 너 정말 한국 가봐야 해. 도시의 리듬도 사람들의 예의도 디자인 감각도 유럽하고 완전히 달라. 특히 디자이너인 내가 보면 눈 돌아갈걸.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진짜 한국에 가야겠어. 서울 디자인위크 초청 디자이너 공모에 합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조금 놀라셨어요. 한국, 거긴 왜? 갑자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뭔가 진짜 내가 가야 할 곳 같아요.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늘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 하던 제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출국 전 저는 독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고 간단한 인사말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를 따라할 땐 입이 안 돌아갔지만 나중엔 제법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본 기사 중 기억에 남는 것도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가장 발전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홍보일까? 마침내 출국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제 가방 속에는 포트폴리오와 노트북, 그리고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진짜로 가는 거야. 이제는 화면 속이 아니라 직접 느끼게 될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 기장의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기내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도시는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웃을까?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어떤 나를 만나게 될까? 짐을 찾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몇 달 전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봤던 한국인의 당당한 뒷모습이요. 이번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넘겨줬을 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인데 낯설지 않았고 외국인데 따뜻했어요. 아스팔트 위로 지나가는 차량, 거리를 밝히는 간판, 버스 안 조용히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필름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일 때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도시가 나를 바꿔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낯선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 압도당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편안한 공기도 있었습니다.
공항버스에서 본 도심의 풍경은 제 머릿속의 아시아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유럽보다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 디자인위크 첫날, 저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참가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제법 많았고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그 공간에서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디자이너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인 관계자분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그들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어요. 분명 바쁘고 긴장된 상황일 텐데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전달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사 이틀째 워크숍이 열렸고 저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훈을 처음 만났어요. 그는 패션이 아닌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였고 저보다 몇 살 어렸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함께 대화를 나누며 점점 그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지훈은 한국의 디자인과 문화에 대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워크숍이 끝난 후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안내한 곳은 을지로의 작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은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졌고 나무문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땐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테이블은 빼곡했고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유럽에서라면 SNS에 올릴 만한 예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쩐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앉자마자 종업원이 오기도 전에 식탁 위로 반찬들이 줄줄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김치, 콩나물, 어묵, 나물, 감자조림. 정확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반찬이 접시에 담겨 하나씩 놓였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아직 아무것도 주문 안 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원래 그래요. 기본 반찬이에요. 기본 반찬이라고요? 이렇게 많고 다양한 걸 기본으로 주는 나라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시 후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나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반찬 몇 가지를 더 추가로 툭툭 내려놓으셨어요. 그 모습에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말 한마디도 없이 접시를 툭 던지듯 내려놓는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한 건가? 그렇게 오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메인 메뉴로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고 얼큰한 국물 맛에 혀가 얼얼하면서도 금세 입맛이 돌았어요. 반찬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고 젓가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반찬이 금세 사라졌는데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와 말도 없이 다시 반찬을 더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김치의 양이 더 많았고 감자조림 위에는 깨가 송송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말을 아끼는 분이었지만 제가 반찬을 많이 먹는 걸 보고 슬쩍 더 맛있게 만들어서 다시 주신 거였어요. 지훈이 그걸 눈치채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원래 저래요. 겉으론 무뚝뚝한데 되게 츤데레세요.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는 음식으로 표현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말없이 반찬을 내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반찬 하나하나가 손님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게 보였어요. 말은 없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며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방식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맛있었어요? 라고 물으셨고 저는 조금 어눌한 한국어로 네,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얼굴에 처음으로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왜 처음부터 이 마음을 몰랐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의 정을 한 접시 반찬에서 배웠다. 며칠 후 지우는 저를 서울 외곽에 있는 자신의 고향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그의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고 오래된 전통 한옥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식 온돌방에서 자고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며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느낀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지훈의 할머니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지훈과 함께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함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마음에 남은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그건 책으로 배우거나 영상으로 볼 수 없는,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어느새 지훈을 조금씩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웃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그 나라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한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길을 걸으며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그날, 지훈과 저는 경복궁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 기운이 번지고 있었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마음속에도 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따라 지훈은 말이 적었어요. 저도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차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지훈은 제 눈을 바라보며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사, 나는 너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싫어. 우리 진짜 연인이 되면 안 될까?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왔던 말이었고 저 역시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직접 다가오니 숨이 막힐 만큼 떨렸습니다.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그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감정을 확인한 건 그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봄바람 속에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은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리고 이틀 뒤 저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훈은 끝까지 공항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출국장 문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꼭 다시 와줘. 이번엔 나랑 함께 있는 이유로.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내 방, 내가 디자인했던 작업물들, 매일 걷던 거리가 전부 무채색처럼 보였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일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첩을 열고 지훈과 나눈 메시지를 다시 읽고 영상통화를 기다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제가 좋아했던 김치찌개가 다시 나왔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어요. 점점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해. 그리고 그 도시, 그 문화 안에서 살아야 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놀라셨지만 결국 저희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리사,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야. 저는 독일에서의 일을 정리했고 마침내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초청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모습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고 두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확신했어요. 아, 이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일주일 정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리듬, 사람들의 말투, 대중교통의 체계, 마트에서의 쇼핑 방식까지 모든 게 아직은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세계를 하나씩 열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은 매일 저녁마다 퇴근 후 제가 머무는 곳으로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를 걸었어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훈이 우산을 2개 가져왔더라고요. 같이 쓸래? 그 말에 웃으며 한 우산 아래로 함께 걸었어요. 그날 빗소리와 서울의 거리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매일 만나느니 그냥 함께 지내는 건 어때? 지훈이 말했어요. 순간 저는 놀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고 또 성격도 알고 같이 살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충동적인 제안이 아니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인 결과였어요. 함께 살기로 한 뒤 우리는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텔도 생각했지만 결국 고른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공기 좋고 동네 사람들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이는 작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날
우리는 직접 중고 가구를 조립하고 커튼을 달며 땀을 흘렸어요. 지우는 저를 위해 한글로 된 라벨을 영어로 번역해서 붙여주기도 했고, 저는 유럽식 샐러드 레시피를 알려주며 점점 서로의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훈을 위해 계란을 굽기도 했고, 지훈은 퇴근길에 작은 꽃을 사오며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마트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제게 말을 걸며 물으셨어요. 그쪽, 지훈이 여자친구지요? 한국 생활은 괜찮아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네.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제게 깻잎 무침 레시피를 손에 적어주시며 웃으셨어요. 이건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한번 해줘봐요. 며칠 후엔 지훈의 할머니 댁에 인사도 갔습니다. 작은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고 할머니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따뜻한 된장을 담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마음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더 고맙네. 그 손의 온기에서 저는 어떤 말보다 진심을 느꼈습니다. 환영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이곳에서 살아간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저는 점점 일상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갔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즈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거창하진 않지만 진심을 담아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초여름 날씨 속에 열린 야외 결혼식.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저는 전통 한복을 입었고 지우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객 중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 커플 여권 하나로 시작됐다더니 정말이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아침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며 저녁엔 지훈과 함께 한강을 걷습니다. 이제는 이름 모를 골목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매운 음식도 꽤 잘 먹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과의 정이 저를 가장 큰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날 공항에서 지금 그게 한국 여권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요. 그 작은 순간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 삶이고 저희 집이며 저희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어떤 작은 계기든 어떤 사소한 감정이든 그걸 믿어보세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서울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까? 아니,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